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23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장 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직에 도전을 하는데 범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을 모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요즘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권 1년 앞두고 지지율이 40%까지 치솟았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범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메시지 발신도 없었죠. 본인이 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오세훈 후보, 범야권 후보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차피 이 범야권의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선거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세훈 선거 지원에 나서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대권 가도에 나타난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이것과 연계돼서 자, 그러면은 이 선거 후에는 분명히 정계 개편이 일어날 텐데 소규모든 대규모든 결과에 따라서 그때 이 선거 후 정계 개편에서 본인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국민의힘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또한 첫 갈림길, 두 번째 갈림길이 되겠죠. 그것은 어쨌든 윤석열에게는 오세훈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자, 먼저 선거 지원 문제 이것부터 살펴보면은 오세훈 그 시장은 당초에는 안철수가 자꾸 윤석열 마케팅을 하니 본인도 윤석열과 친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가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대화 채널이 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전에는 윤석열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후보 단일화 이후에는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오세훈이 되면 오세훈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어제 단일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에 기자회견을 해서 윤석열에게 또 어떤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단일화가 되면은 곧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이런 중도 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해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제스처겠죠. 중도 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하겠다. 그래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단일화 되고 나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이 중도 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지금부터 삼고초려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여기에 대답이 약간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삼고초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윤석열 전 총장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삼고초려 이런 관점에서 언급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단일화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와 확정됐을 때 말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윤석열의 지금 지원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세훈은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만은 단일 후보가 됐지만은 언젠가는 또 대권 주자로 본인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대권 주자로 본인이 또 나설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이 윤석열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선거의 주인공인 본인이 돼야 되는데, 오세훈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후보가 가려지고 윤석열이 스포트라이트를 한꺼번에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단일 후보만 되면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이길 수 있다. 20%포인트 이상 이긴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삼고초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더 박영선에게 20%포인트 이기는 이 우세가 계속 갈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빙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이 문재인 정권에서 범여권을 총동원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서서 유튜브 방송 같은 거 친정권적인 친조국 방송 이런 데 나가서 계속 지지층 결집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 준다 이야기를 하니 박영선 후보가 당장 받아서 10만원 전자화폐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 공약까지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금품 살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에서. 자, 그리고 또 이낙연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낙연이 상대위원장이죠. 조직 총동원령. 그래서 서울시에 민주당 조직을 모두 동원해서 어차피 이게 보궐선거가 조직선거가 되니 그리고 조직은 민주당이 훨씬 우세하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24대 1, 국회의원 수 41대 8, 서울시 이회 의원수 101대 6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조직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순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박원순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니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데 쫄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쫄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라. 진보, 친문, 친노, 총 걸게 하라. 이런 뜻에서 박원순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임종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했던 인물이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박원순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시절에 어떤 업적 같은 것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하고 인간적인 면도 막 부각을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은 친문 쫄지 말고 뭉치라는 메시지죠. 자, 여기에 또 조국 씨가 임종석의 페이스북 글에 슬퍼요 이걸 또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 박원순 때문에 선거가 치러졌다고 하는데 쫄지 말고 같이 총동원하자, 총동원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대권 출마 선언을 시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어떤 친문이 뭉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쪽에 뭉치기 위한 시도들입니다. 추미애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민이 인정하고 부르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언론이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인물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금품살포, 총동원령, 박원순 재평가 이런 걸로 20% 뒤지고 있다고 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의 지지율 여기에는 거품이 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찬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약간의 근거가 될지도 모르죠. 뭐냐면은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 이벤트를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지율이 급등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단일화 여론조사 원래 어제 오늘 이틀 하고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어제 8시 반에 딱 끝내버렸죠. 그만큼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응답자가 이 AR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응답률이 낮은데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조기에 끝내버린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이야기죠.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컨벤션 효과입니다. 꼭 지지한다고 나중에 투표장 가서 투표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컨벤션 효과죠. 그런 것이 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철수가 나중에 지는 사람이 선대위원장 맞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조금 전에 안철수 기자회견에서 패배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돕겠다 이 정도로 어떤 공치사만 했습니다. 안철수가 얼마나 앞으로 선거를 도울지 미지수입니다. 단일 후보 경쟁에서 졌는데 그리고 안철수가 빠져버릴 수가 있고 또 안철수 지지자들이 굳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은 결국은 선거가 다시 팽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윤석열의 지원이, 이 경우에는 팽팽해지면은 윤석열의 지원이 꼭 필요해질 수가 있다. 오세훈 쪽에서도 지금은 삼고초려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삼고초려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윤석열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서울시장 선거 외면을 그냥 해버리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비판을 면하기 어렵겠죠. 이기면은, 오세훈이 이기면은 이 팔짱 끼고 있다가 나중에 잔치상에 숟가락 얹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세훈이 지게 되면은 패배에 대한 범야권의 패배에 대해서 책임론까지 윤석열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가만 있으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상당히 본인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굳이 내가 정치하겠다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청년 지원을 하면은, 물론 나가서 유세 같이 다니고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메시지 정치로 또는 강연 정치 이런 걸로 SNS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세훈이 나중에 그렇게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은 못 받더라도 오세훈이 윤석열에게 손을 내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되면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다만 지금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막 쫓아다니면서 같이 선거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죠. 뭐냐면은 보수 정권을 수사한 그런 업보가 있는데, 지금 선거한다고 당장 달려가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렇게 같이 막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그 정도의 방식으로 간접 지원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간접 지원을 하면서 안에서는 안철수와의 연대, 철석연대라고 이런 언론이 붙였죠. 철석연대, 철석 같은 연대다. 그런데 안철수의 철, 윤석열의 석 해서 철석연대, 이 철책연대를 모색을 할 수도 있겠죠. 안철수는 오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배한 후에 기자회견을 입장문을 발표했죠. 문답을 안 했으니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은 멈추지만 꿈과 과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 이것은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에서, 원래는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에서 본인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언급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일화 과정에서 앙금이 막 쌓였죠. 오세훈은 안철수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루 같은 후보다 이런 말을 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안철수에게 이상한 사람 같아,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나이 어린 이준석도 안철수에게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하나로 결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세훈으로 후보가 확정된 뒤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 중에 합당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죠. 그리고 선거 승리 후에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야권 전체 개편을 할 텐데, 그때 국민의당이 오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된다. 안철수 오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하면 된다. 지금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해라.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말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의힘 세력에 가는 것, 그것은 일단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안철수가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윤석열과의 철석 연대겠죠.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것보다는 이 윤석열과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 국민의당은 모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일단 국민의힘 중에서도 몇 사람들 끌어와서 해도 되고, 선거 후에. 그래서 제3의 정치 세력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석 연대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에 나서는데 안철수가 킹메이커를 하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메이커라고도 있죠. 마라톤을 할 때 맞춰주는, 그래서 같이 대선 후보로 해서 뭐 경선을 하는 그런 형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는 시장이 되더라도, 박영선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되더라도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대선이 3월에 있고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뛰고 6월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꿈과 각오가 바뀌지 않았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을 염두에 둔 그 발언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이 안철수와 윤석열 두 사람은 그 공통점 그리고 인연도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진입을 한 케이스죠.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는 안철수가 신드롬을 일으켰고 지금은 윤석열이 신드롬을 일으키는 이런 공통점. 그리고 이념적으로 봐도 양극단의 보수나 진보 여기보다는 어떤 그 중도 정도 이런 지향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국민의당 그 대표 자격으로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를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를 윤석열에게 제안을 할 정도로 상당히 친근감을 보이고 있고 오세훈과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윤석열 마케팅을 했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 철석 연대가 이런 시일 내에 모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오세훈으로 범야권 후보가 단일화됐고 오세훈 단일 후보가 나왔지만 이것이 이 서울시장 후보고 대권주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첫 번째 대선 가드에서 첫 번째 갈림길의 선언,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윤석열에게는 안겨줬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